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랜만에 이준석의 이제 개신당, 개혁신당, 이제 오늘 비례 후보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준석과 관련한 화성을의 여론조사가 광주 방송에서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이준석 지역구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례 문제를 이제 엮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화성을의 여론조사가 오늘 광주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민주당의 현대자동차의 이제 사장 그룹의 사장 출신 현대자동차 민주당이 공영훈 후보가 이제 54.2.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는 이제 18.6.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2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해 본다면 다른 이제 후보들보다 좀 잘 나온 건 맞죠. 주로 이제 금태섭이나 나머지 이제 양향자, 허나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거의 한 3%에서 5% 미미하게 노는데 그래도 이제 대표까지 했으니까 인지도나 한 20% 놓은 이게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한 20% 놓고 그다음에 민영배가 이제 한 60, 70% 압도적으로 이거하고 이제 역시 대표다 보니까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현재는 이게 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론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보면 이낙연은 이제 조금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거죠. 이낙연은 이제 왜냐하면 광주에 그래도 이제 민심이 이낙연 광주 사람에게 그래도 인물을 키워야 된다. 광주의 미래 정치인 싹을 다 자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준석에는 이제 좀 더 떨어질 부분은 있어도 올라갈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준석이가 지금 이게 20인데 이게 좀 피크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제 공영훈은 이제 이미 피크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훈은 이제 한 40 중반에서 50까지 노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 거의 다 흡수하고 있는 피크고요. 그다음에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아직 인지도가 너무 낮잖아요. 젊은 이제 청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너무 낮고 이제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준석하고 비슷하게 노는데 근데 당의 지지율이 있고요. 또 이제 한정민이가 이제 인지도를 계속 높여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한정민 지지율은 이게 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이게 당 지지율까지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준석 지지율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저는 이제 공영훈 후보가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정민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의 2파전으로 상당히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쉽진 않지만 이런 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준석이는 오히려 3위로 떨어지면서 좀 줄지 않을까. 패배하는 건 이게 분명하다. 패배하는 건 이게 이준석이가 결국 이제 마이너스 4선 되는 거죠. 이런다면 결국 이준석이는 이제 정치판에서 이제 영구 퇴출될 겁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4번이나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또 나옵니까? 이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정치 다시 하는 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개혁신당이 이준석 비례를 이제 김종인이가 가 있죠. 김종인이가 비례 후보를 이제 발표했는데 이것도 1, 2번 이상은 살펴볼 가치도 없죠. 제가 보기에 3%는 모르다가 한 석도 못 얻을 가능성도 많고요. 얻어봤자 이제 한두 석인데 굳이 10명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재밌는 게 비례 1번은 이제 여성이니까 비례 1번은 이제 이주영 순천향대 교수 의사인가 봐요. 순천향대 의대 교수 이주영 여성이니까 결국 이제 2번을 양향자나 허나가 지방 나왔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이제 2번이 누구냐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보통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상당히 이기인이가 이준석의 핵심이다.
이기인. 아마 이제 이기인은 이제 그 도연을 하다가 성남시요. 근데 그 사표를 냈거든요. 사퇴를.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비례 약속을 했다는 말이 있었고, 이준석이가 이제 이번에 그 선거 떨어지면 이제 그 외국에 이제 저희는 유학 그냥 외국에 좀 나간다. 이런 이제 계획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준석과 친한 평론가인데 들었는데, 근데 자기가 나가면 이게 당을 좀 책임지고 맡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기인이라는 거죠. 이기인. 이준석이는 이제 자기 대신 대리인으로 이기인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례를 주기는 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천하람하고 이제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천하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천하람 이자가 웃깁니다. 계속 뭐 지역구 출마한다고 순천에 뼈를 묻겠다고 순천에서 어제까지 선거 나오셨잖아요. 순천 갑에. 순천에. 근데 그 지지율이 뭐 형편없더라고. 순천의 지지율이 거의 8%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천하람이가. 그러니까 이제 당선 가능성이 제로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김종인이가 장난친 것 같아요. 김종인이가 이제 천하람 당신에게 2번 와가지고 좀 당을 이끌어봐. 2번. 이런 식으로 미니까 아마 이제 김종인하고 이준석이도 갈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 기인을 상위 순번에 줘야 되는데 천하람하고는 이게 틀어졌거든요. 그 때문에. 근데 김종인이가 이제 고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수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이 천하람하고 이준석이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3번이 문지숙 차병원 교수 뭐 3번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는 봉다로라는 필명으로 기고했던 칼럼니스트 곽대중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이기인이가 있는 거예요. 6번에 이기인이가 6번에.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는 상당히 그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 대리인으로 생각하는데 6번에 배치를 하니까 김종인하고 이게 저는 갈등이 있은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요. 이거 볼 때마다 어제도 비례제도 없애야 된다. 참 심각합니다. 그 조국의 비례당은 전부 뭐 실형받은 범죄자들에게 덕실덕실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비례는 전부 종북 좌파 또는 괴담 뉴스 퍼뜨리는 이런 자들에게 덕실덕실하고, 그 다음에 그 이준석이는 아니 이게 뭡니까? 천하람이가 순천에 계속 하던 이 자각이 뭐 옛날에 노무현 흉내 좀 내더니 이제는 완전히 비례로 2번 도망가는, 야 요즘 노무현 흉내 내는 사람들 참 많은데, 제가 바보 박용진이라고 있잖아요. 박용진이 경선에 졌잖아요. 조수진 변호사인데 제천다 했잖아요. 근데 박용진 보고 누가 바보 박용진이다 이러길래 이게 바보 노무현처럼 뭐 이러길래 제가 말이 안 된다. 그게 바보 박용진에서는 박용진이 빼고 그냥 바보다. 박용진은 그냥 바보다. 노무현하고 이게 전혀 무관한 바보다. 바보 그냥 박용진은. 이렇게 제가 직격탄을 오늘 날린 적도 있는데, 이게 천하람이가 그래요. 이 자들이 진짜 황당한 자입니다. 아니 순천에 가 지역 타파한다고 하더니 비례 2번으로 간 거 보세요. 비례 2번으로.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비례 2번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부산에 가 떨어지도. 참 이게 청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위선적이고, 이 청년이라는 게 뭡니까? 나이 머리다고 이게 청년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패기, 도전, 열정 이런 거는 게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게 상당히 그 게임 즐기듯이 정치해가지고 빼찜하게 한번 달아볼까? 온갖 게 더 비열하게 뒤에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이게 청년 정치라는 게 참 이게 우리 그 정치권 미래가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그 천하람이가 저는 게 되기는 어렵다. 두석까지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뭐 보수 쪽에서는요 이준석 당에는 한 표도 주서는 안 된다. 한 표도 절대 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그 이준석이라는 이런 그 정치판에서 가장 그 정치판에 정치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그 위선자, 분탕질, 거짓말쟁이, 그런 게 이준석 감독에 놓지 않습니까? 배신을 밥 먹던 부모를, 정치적 부모를 밥 먹듯이 바깥 갈아치우고
배신하고 그리고 이게 분탕질만 치는 이런 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르듯이 이런 게 정치인, 이런 정치인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정치판에 태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이재명이처럼 이준석에도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선거 끝나는 즉시 빨리 무고로 검찰은 이제 기소해가지고요. 사법 처리해야죠. 출국 금지시키나. 왜냐하면 그냥 외국으로 간다잖아요. 선거 지면. 그 어디가 지금 무고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빨리 사법 처리도 선거 끝나자마자 빨리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개혁신당 또는 조국혁신당 또는 더불어민주연합 이런 비례정당은 철저하게 저기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비례의원 폐지운동 이 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비례제도가 이렇게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종북좌파나 또 이런 천하람처럼 이런 위선자가 비례로 국회에 배치 들어오는 이런 일이 절대 막아야 되겠다. 정말 이게 철저하게 비례제도가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